부분에 들어가는 말, 이제 우리가 이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주체 형성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글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조직화에 대한 발제에서 그리고 사회자께서 정리를 하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간 많은 주체들이 등장을 했지만 투쟁의 당사자로서의 주체, 비정규직 당사자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이 불안정 노동 철폐라는 것을 자기 운동의 과제, 자기 삶의 과제, 당장에 두드러진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과제로 안고 계속해서 운동을 고민해 나가는 이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부는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조직된 노동자들,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그런 겁니다. 정규직 고용 형태든 비정규직 고용 형태든 불문하고 조직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강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들은 자기 이해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다수의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못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노총이라거나 비정규직 노조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거나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는 배제가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배제된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자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느냐,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해 온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런 규정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에 기반한 조직이다. 이런 정부가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발언력을 빼앗는 이런 문제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동조합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우리 운동이 그럴 만큼의 실천들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오히려 이 조합원의 이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조합원들이 싫어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라는 이유로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거나 비정규직 투쟁을 회피하고 억압하거나 이런 양상들이 오히려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운동의 주체로서 비정규직 당사자만을 상정했던 것 또한 아니고, 그 노동운동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리고 불안정 노동화되는 가운데 현재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이 노동의 운동의 주체를 더 넓게 조직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지만, 실제 지금에 있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발언하기보다는 그런 발언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의 노동자 활동가들로 남아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 오히려 주체가,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 있고 노동조합은 계속 조직되어 왔지만 주체가 확장되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업장의 투쟁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온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 투쟁이 한참 활성화되던 그 시기에 굉장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노동자로서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토론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주체화라는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 82쪽인데요. 불안정 노동자가 운동의 주체로 선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 들어가는 말 속에서 좀 담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투쟁은 많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회에 등장을 해왔는데 운동의 주체로 남지 않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이라는 게 계속 더 열악한 고용 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좀 더 나은 고용 형태로 이전해가는 운동인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이 운동을 그렇게 의미 짓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고자 했던 것 또한 아니고, 그러면 보다 아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더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조직하는 노동자들, 그렇게 불안정 노동 철폐를 자기 과제를 실현해가는 그런 운동의 주체들을 형성해내고자 했던 것이 곧 주체화의 의미이고,
그렇게 볼 때 지금까지 운동 주체를 남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많이 실패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83쪽 아래쪽에 보시면 돌이켜 볼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획을 별로 우리 운동 속에서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하고 연대를 하죠. 그렇게 충실하게 지원하고 연대해서 노동조합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으로는 운동의 주체 형성이라는 것을 이루기는 어려웠다라는 고민입니다. 자료 84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 지난 운동의 과정에서는 그러면 어떠했는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초기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는 민주노조 운동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조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그것이 당연했고 노동조합은 그런 조치들을 민주노조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왜 당연하게 운동의 원칙일 수 있었는가를 돌아볼 때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 과정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는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현장에서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이 과정들이 사업장 안의 문제이건 아니건 요구의 조건이 처우 개선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정치성을 품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 곧 이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형태와 그 이름 속에서 담는 사회적인 의미, 정치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시기를 함께 경과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의식을 동시에 집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이렇게 형성됐던 노동조합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사회 의제로 등장을 하게 되죠. 노동조합이 많이 자본의 공격에 의해서 약화되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분할되고 그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투쟁을 한다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하는 그런 투쟁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투쟁을 겪더라도 그것이 그런 경험이 함께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업장별로 존재하고 투쟁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사업장의 성과를 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법의 제도화를 막지 못하면서 불안정 노동은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에 계속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가지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계속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못한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과연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싸우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이 힘이 될 수 있겠죠. 유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장을 그 투쟁이라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도 사실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만큼 비정규직이 확산된 사회라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주체라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의식화를 위한 다르게 구성되는 기획의 과정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운동이 갖지 못했던 이 기획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 볼까라는 것이 이 글에서 좀 주되게 찾아가는 답이 되겠습니다. 86쪽 보시면요. 비정규 노조 상태의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정규 노조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운동의 주체를 형성해내는 기본적인 틀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투쟁, 그리고 학습이나 노동조합 안의 비공식 모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연대 투쟁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학습이나 비공식 모임, 비공식 현장 조직 이런 부분들을 주체 요소로 주체 형성의 요소로 함께 검토한 것은 지난 운동의 과정 속에서 도출된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부분을 86쪽, 87쪽에 서술하고 있으니까 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87쪽 하단에 있는 주체 형성 요소 진단에서 투쟁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활동가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투쟁에 나섰을 때, 파업에 나섰을 때 자본을 상대로, 사용자를 상대로 가장 전선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인식이 성장한다라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도 당연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감각적으로 나의 위치, 노자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별도의 매개를 갖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그 순간의 감각이나 인상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고 교육을 배치하면서 활동가로 더 노tum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비정규직 투쟁 초기에는 사실은 그때그때 지키는 것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투쟁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심히 했지만은 활동가를 차근히 양성해가는 기획을 운동 자체가 사실은 갖기가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88쪽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이 비정규직 운동의 주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 비정규직 투쟁 초기에는 굉장히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비정규직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 비정규직 법이 악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그에 맞서서 투쟁을 정비원 중심으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존의 노동자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노조들이 이 비정규직 투쟁을 옹호할 거냐 외면할 거냐 이것에 있어서 민주노조라는 이름을 두고 굉장히 엄밀하게 선택을 요구받던 시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이 고용을 두고 싸워야만 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둘러싸고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체로서의 인식을 하기 굉장히 용이했던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쉽다고 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의 문이 훨씬 더 넓어졌죠. 훨씬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활동을 해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럴 때 그냥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자신을 세워가기에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겠지만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또한 처우에서 집중을 하거나 인간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 볼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고 정치투쟁이라거나 제도에 맞선 투쟁들을 하지만 사실은 쳇바퀴 돌듯이 현장의 문제를 푸는 것에 결국은 집중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까지 그나마 비정규직 노조가 안정화되고 인간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동이 만들어낸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체 형성을 위한 또 다른 기획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학습 모임과 현장 조직, 비공식 조직 모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 노동조합의 학습 소모임 사례로 자료 89쪽, 90쪽 넘어가면서 중서부 건설지구의 사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구의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에는 학습 모임이 없죠. 보통의 노동 현장에서 학습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소위 현장 조직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정치적인 성격들을 가진 조직체들입니다. 비정규직 노조에는 현장 조직이라는 게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고요. 중서부 건설 지구의 사례나 공공운수 서울 지구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모임들도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모임들입니다. 이 현장 조직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조직이 그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체계 이것을 지지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면서 노동조합이 계급성을
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과제들을 의제들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한편 그 반면에 있어서 사실 주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 그것이 낳은 노동조합 통합력의 저해 이런 부정적인 양상들을 사실 많이 보아왔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가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뒤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현장에서 분파가 생기고 그런 조직들이 형성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익히게 되는 기피하는 것이 좀 그런 과정으로 흐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없이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조직 체계만 있을 경우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발딛는 폭이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 그대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들도 그만큼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럴 경우에는 조합원들도 여전히 사업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노동자들이 이 인단적으로 벗어나서 혹은 사회적인 다른 의제에 대해서 나의 과제를 과연 얼마나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간부 교육인데요. 실은 이 간부 양성 교육, 대의원 대회상 교육 그런 부분들이 비정규직 노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고요.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걸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교육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91쪽에서 먼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이제 소수가 남아서 오랫동안 투쟁을 했던 기름전자의 사례, 그리고 아직도 이제 장기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의 사례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투쟁사업장이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투쟁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교육과 토론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했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참고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그래도 중요하게 여겨서 꾸준히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92쪽에 여러 사례들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쪽에서 드리는 얘기는 제가 사례를 몇 가지를 들었지만 사실 대다수 비정규 노조는 산별노조에서 배치해주는 교육 외에는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노조 그 교육을 기획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조합원 일반에 대한 교육이 전체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간부 교육을 그나마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 간부 교육에서 간부들이 다시 이제 조합원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더 작은 단위 교육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단순화되고 일반 경로화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드러나냐면 파업하거나 인단협식에 그래도 집중이 되거든요. 그럴 때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때는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교육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게 되는 과정으로 조합원들이 역할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는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94쪽의 연대투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연대투쟁이 굉장히 조합원들의 인식을 키우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 연대를 받기도 하죠. 익숙합니다. 그래서 연대투쟁을 가는 것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노조들을 볼 때는 학습이나 교육이 사라진 자리를 대부분 이 연대투쟁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연대를 많이 가면 좋은데 이런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일부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간부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조직해서 이 경험들을 나눌 건가를 고민하게 되기보다는 갈 수 있는 간부가 계속 시간 나눠가면서 가게 되니 간부와 현장 노동자들 간의 인식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5쪽입니다. 안내자의 부족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내자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붙인 말이기도 합니다. 연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투쟁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학습, 연대 이런 주체 형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비정규직 노조에 있어서 일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취약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런데 이것이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투쟁에서 연결되는 교육, 교육에서 연결되는 연대와 투쟁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지 사실은 주체 형성을 위한 틀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투쟁과 교육, 학습, 연대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 투쟁과 저 투쟁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투쟁과 사회의 다양한 위제를 연결하는 것 이 연결고리들이 부재한 것이 사실은 지금 비정규직 노조를 계속 빈약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는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의 부분을 임의로 안내자라고 명명을 해서 이 안내자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운동에 있어서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대투쟁 96쪽에 보시면 비정규직 연대운동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정규직 노조가 이제 하나의 투쟁사업장에 연대하면서 품앗이 연대를 하고 힘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들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투쟁을 기획하면서 움직여온 역사 그 속에서 주체 형성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 투쟁에 있어서 구심점을 형성을 하면서 운동을 만들어 나갈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이 전비원은 계속해서 좀 구심력이 이완되는 과정을 거쳐오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일부 투쟁 중심으로 한 군대위 대책위들이 조금 이제 그 투쟁을 면면히 이어오다가 2012년에 그 당시 투쟁 사업장을 엮어내는 어떤 흐름도 없는 가운데 투쟁을 하고 있던 당사자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다 모여가지고 공동투쟁단이라는 이름도 되게 긴 이 투쟁단을 결성을 해서 한 5년 정도의 투쟁을 이제 함께 3년 정도의 투쟁을 함께 이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만들어져서 지금 5년째 운동을 하고 있죠. 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이전에 전비원이 있던 비정규직 초기와는 다르게 좀 더 힘겨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일반화된 조건 속에서 연대운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산별노조라는 체계가 비정규직 2000년대 초반보다는 훨씬 공고하게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연대운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그 주체 형태 자체도 훨씬 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분화된 상태에서 또 연대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어려운 조건 속에 있지 않겠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그런 조건 속에서 이 연대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주체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함께 투쟁하고 함께 평가하자라는 안을 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일이 되었습니다. 투쟁을 길게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노동조합 회의 자료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평가 외에는 함께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비정규직 투쟁은 외부에서도 많이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사업장의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이 투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새기고 함께 평가하고 각각의 입장에서도 평가하는 것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그렇게 의미를 새기는 과정은 이 투쟁이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정 노동 철폐라는 운동의 맥락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또한 다시 새기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쌓여야지 우리가 주체 형성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큰일 났네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체 형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제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내가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은 본인의 투쟁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연대 투쟁에서 만날 수도 있고 보다 분명한 것은 좀 더 큰 투쟁의 장에 놓여졌을 때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별노조라면 이 노동자들을 소속 조합원들을 더 많은 투쟁의 계기에
주체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획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비정규직 이재금만 공동투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투쟁들을 엮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계기들을 마련해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투쟁 속에서 한순간에 이제 나의 과제로서의 인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체화되고 운동의 양태를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제출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노조 사실 교육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못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해볼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사례로 대리운전 노조 사례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고 노동조합의 모든 회의에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단계에서 어떻게 이 목적으로 맞추어서 교육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가에 대한 사례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교육 외에 소규모 단위의 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자발적으로 형성되거나 현장 조직이나 다른 모임이 없는 상태라면 노동조합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서 조합원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자가 부족한 현실, 안내자는 아까 매개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장 활동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더 끌어가고 다른 투쟁에 조금 더 연결하고 조금 더 공부해보자라고 서로 재촉할 수 있는 이 활동가가 필요한데, 이 활동가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산별노조가 하고 우리 운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이 안내자라는 것은 개별 활동가일 수도 있겠지만 연결을 해나가는 매개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단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 투쟁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공대위 대책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투쟁이 하다가 노동조합 단위에서 안 풀릴 때 사회적으로 의제를 빵 키우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혹은 이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자원의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책위들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만났을 때 굉장히 한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상시적으로 이 연결을 어떻게 가져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연결의 방식, 연대체의 방식도 좀 많은 탐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3부로 조금 더 내용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이재금한 공동투쟁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모여있는 노동조합 서로가 서로에게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그렇게 끌어당겨보는 역할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의 활동가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활동을 고민하고 활동을 펼쳐갈 수 있는 공간적인 틀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 106쪽, 107쪽 넘어가면서 그 행서모 사례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결론의 전망을 만드는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입니다. 우리 앞의 내용들을 제가 추격하면서 이제 사실은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두 가지 전제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활동가를 형성해내는 유의미한 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을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강조할 때 이것의 운동적 의미는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질서를 가진 노동자 민중의 운동체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극단적으로는 조합원 대중의 이해에 기반하는 조직이다라는 편향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다수 노동조합들은 이런 후자의 성격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에 편승해서 편리한 판단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노동조합에서 사회를 바꾸는 활동가들을 성장시켜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또 노동조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주체 형성을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운동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과제들을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를 바꾸는 주체이고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 여전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는 앞서서도 좀 나왔던 비정규직 노조도 정규직 노조가 과거에 그랬듯이 보수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불안정화가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이 은폐되고 파편화되는 고용관계, 그러니까 불안정화의 극단의 비정규직이 서 있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인데 이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불안정 노동의 양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제를 또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8쪽 아래 비정규직 노조 다시 전망을 만드는 운동의 주체로 서보자라는 부분은 결국 노동조합 운동을 다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09쪽 아래 부분인데요.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의 전망을 노동조합의 과제로 다시 세우자. 노동조합 운동이 더 계급적이고 더 정치적으로 나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운동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110쪽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결국 노동조합의 시선을 넓히고 그것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폭 자체를 넓히고 사업을 넓히고 어디로? 더 아래로 더 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그렇게 움직일 때 당연히 선별의 틀을 벗어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서로 방해하지 않는 운동적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회 전망을 만드는 운동으로 나아가자.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대안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삶에 대안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안정 노동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이 노자 관계 자체가 점점 더 사라지고 아예 드러나지 않는 고용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맞서서 앞서서 이제 조직화에서 사용자 찾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용자 찾기가 고용 관계에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저는 변형 운동에서의 주체 형성은 계속된 폭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관계를 밝히는 적극적인 폭로를 운동의 과제로 삼아 나가는 것, 우리가 풀어 나가는 것, 그 속에서 이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성 회복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부분 이후에 질문 있으시면